어머니가 기술회사에 소환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이제는 반박될 수 있는 음모론을 조장하는 오디오, 그리고 이 사건 전체의 본질을 바꿀 수도 있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놀란 웨스 사망사건 조사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많은 업데이트와 발전이 있습니다. 러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아요. 놀란 웨스 사건에 진전이 있어 가족들이 답을 찾고자 하며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대중도 사건에 관심이 많고 18세 청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 규명이 중요합니다. 소환장, 오디오, 비디오, 공식 문서와 관련된 새로운 진전이 있습니다. 음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직 형사와 함께 이 모든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해하고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사관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대화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게 알립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 왔다는 걸 아시죠? 더 자세한 내용이나 더 많은 자료,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모든 내용이 궁금하시면 러앤크라임 플러스 앱의 사건 파일 섹션에서 놀란 웨스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문서나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꼭 이용해보세요. 사건을 더 잘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놀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비극적인 사고였나요? 아니면 범죄 개입이 있었나요? 진전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상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8살, 놀란 웨스는 미시시피 오션 스프링스 출신입니다. 그는 대학생이었고 미식축구 선수였고 7월 4일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미시시피 해안에서 떨어진 베리어 아일랜드인 혼 아일랜드에 축하하러 갔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사라졌고 그날 밤 실종 신고 후 대대적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후 7월 6일 그날 그의 시신이 섬 해안으로 떠밀려온 채 발견됐습니다. 물론 질문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의뢰한 독립부검 결과에서 논란의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은 불확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리합자는 그의 시신 일부, 즉 목 부분이 첫 번째 검시 때 주 검시관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검을 맡은 이 두 번째 검시관은 논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목 부상이나 외상 여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의문이 남아있으며 주 검시관이 그 부위들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논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정적으로 밝혀줄지 의문입니다. 외상이 있었던 걸까요? 익사가 있었던 걸까요? 사고였던 걸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부패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 뒤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붉은 변색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의학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그것이 부패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사망 전에 둔기에 의한 상처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망 후에는 그런 식으로 변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가족들은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벤 크럼프 변호사와 그의 팀을 고용해 이 사안을 헤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식적인 경로로는 얻지 못할 것 같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석을 위해 은퇴한 형사이자 법집행 교육 강사인 매트 어바인 씨를 모시겠습니다. 매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시 씨. 먼저 이 소환장들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어젯밤에 나왔고 꼭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논란의 어머니가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크리스틴 완슬리 씨가 기록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에서의 기록인데요. 스냅챗, 왓챗, 메타, 라이프 360의 기록입니다. 이들은 그녀의 아들 놀란 웰스의 유산과 관련된 이 소송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매우 구체적인 소환장으로 법원이 증인에게 문서나 증거 제출을 명령합니다. 소환장은 게리 버프킨 변호사가 제출했고 그는 벤 크럼프와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 크럼프는 이 사건에서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잭슨 카운티 챈서리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왓츠앱에 대한 소환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리자면, 인용하자면 이 소환장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그러나 받은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후에 명령을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지정된 모든 문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기록, 그리고 유형의 물건들을 제출하고 검사 및 복사를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들을 청구인의 변호인, 즉 웬슬리 씨에게 전달, 우편 발송, 전송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21일 이내에 제출할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란 자비오 웰스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모든 형태의 정보,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에 있거나 접근 가능한 모든 것, 그리고 그의 휴대폰 번호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메일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계정과 관련된 모든 가입자 정보, 현재 및 이전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표시 이름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계정 생성 날짜와 계정 생성에 사용된 IP 주소도 포함됩니다. 계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과 연결된 모든 IP 주소, 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 이중인증, 등록 등도 포함됩니다. 계정에서 친구 이벤트와 연결된 모든 IP 주소, 계정에서 공개로 설정된 모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모든 관련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계정과 관련된 모든 비컨텐츠 정보, 계정과 대화하는 메시지의 당사자를 식별하거나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정보, 계정을 수신자로 하거나 계정이 발신자이거나 계정을 포함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및 그룹 메시지 포함, 모든 사진, 비디오 녹화, 오디오 녹음, 콘텐츠, 첨부 파일, 텍스트 파일, 대화 기록, GPS 데이터, 위치 데이터, 메타데이터, 발신 확인 정보, 타임스탬프, 로그, 기기 식별자, 친구 목록 기록, 그리고 계정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전자적으로 저장된 모든 정보. 이제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예를 들어 TMZ에 따르면 크리스티는 라이프 360 앱오 아들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고 그 휴대폰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위치 데이터를 스냅챗과 비교했다고 합니다. 두 앱의 위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크리스틴이 놀라는 휴대폰에서 자료가 삭제됐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냅챗 계정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논란의 친구로 알려진 워런 허드슨은 오피서 테이텀 쇼에서 브랜던 테이텀에게 논란의 휴대폰에 접근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논란의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논란의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아시다시피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아요. 주제와 다를 수 있지만 이 에피소드를 가능하게 한 스폰서를 꼭 소개할게요. 여러분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예전 사진을 보며 내 피부가 더 건강하고 젊어 보였네?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검은 반점, 잔주름, 피부 칙칙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지우입니다. 지우 스킨케어. 지금 제가 가진 제품이 안티에이징 보습 크림입니다. 먼저 뚜껑을 열면 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피부에 바르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피부를 더 건강하고 매끄럽고 젊어 보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의 인기 있는 리주버네이션 토너 패드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전체 한국 스킨케어 루틴이 담겨 있습니다. 리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한 후에 피부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보습, 영양, 지유의 글로우업 번들에는 토닝 폴리시 패드와 NAD 플러스 함유 모이스처라이저가 들어있습니다. 지유의 전체 루틴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완벽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야겠네요. 한정된 기간 동안 제유가 청취자와 시청자를 위해 미친 할인 중입니다. 글로우업 번들 최대 45% 할인인데 청취자와 시청자분들은 이제 코드 사이드바 사용 시 추가 20% 할인과 무료 배송 혜택을 드립니다. 지유, jiyu, skin.com에서 확인하세요. 그게 바로 jiuskin.com입니다. 사이드바 코드로 20% 추가 할인 받으세요. 구매 후에는 제품을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물어볼 거예요. 저희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방송에서 소개받았다고만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걸 말씀드렸네요. 왜 이런 소환장들이 나오고 있나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소환장들에 쓰인 문구는 전자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어떤 소환장에서도 꽤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건을 준비할 때 찾게 되는 정보들입니다. 저는 잭슨 카운티 보안관실도 소환장이나 수색 영장을 통해 같은 종류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란 웰스의 가족이 이미 밝혔듯이 법 집행기관의 수사에 대한 신뢰나 공정성에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람들이 법 집행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에는 흑인 남성들, 특히 젊은 흑인 남성들에게 끔찍한 역사가 있습니다. 백인 남성에게 살해당해도 처벌받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법 집행기관의 역할은 무관심에서 공모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미시시피에서요. 예를 들어 에미트레시 씨는 백인 남성들에게 살해당한 뒤 물에 잠긴 채로 발견됐고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발견된 곳에서 대략 4-5시간 거리였습니다. 클랜 단원이자 경찰관이었던 백인 남성들에게 살해된 3명의 시민권 운동가들도 놀란 웰스가 발견된 곳에서 200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잭슨 카운티 보안관실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놀란 웰스의 죽음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를 생각할 때 미시시피에 사는 흑인 가족이 아들이 의문스럽게 죽었을 때 당국이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갖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소환장과 독립적 조사가 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우려, 그들의 망설임, 그들이 답을 필요로 하는 점, 그리고 투명성을 필요로 하는 점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벤 크럼프를 고용하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에 많은 압박과 주목이 쏠리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대중에게 답변을 제공하라는 압박이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들이 원래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가족들은 수사기관이 범죄 개입 가능성은 없고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자동적으로 단정 짓는 것처럼 보여 우려했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기록을 얻으려 했다고 추정하신 거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같은 기록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놀란 가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사에 결함이 있다는 뜻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은 이 시점에서는 가능한 모든 추체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인간정보원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들이 60명 이상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전자매체로부터 모든 형태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웨더피, 그리고 그걸 미안해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제 계속하세요. 말은 그걸 어디에 쓰는 거죠? 그들이 알아내려고 하는 게 뭔가요? 당신이 수사관이라면 이런 모든 정보를 받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시나요?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수사에 나서서 7월 4일에 놀란 웰스와 어떤 상호작용을 했거나 심지어 목격한 적이 있다고 밝힌 섬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해. 모든 전자데이터를 뒤져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거죠. 그날 혼 아일랜드에서 놀란 웰스와 접촉한 사람들의 기기에서 나온 이미지들도 확인하는 거죠. 단지 그의 친구들만이 아니라요. 또한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확인해서 그날 논란에게서 온 이미지나 통신 기록 중에 어떤 이유로 그의 휴대폰에는 없는 것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그들도 알 수 조사해야 있습니다. 이 합니다. 정보로 삭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누군가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컨텐츠를 삭제하더라도 그것은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고 일부는 기기에서 설정한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기에서 무언가를 삭제했다고 믿을 수 있지만 그 데이터가 여전히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누군가가 특정 정보를 얻은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어쩌면 소환장을 통해서요.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그녀와 가족 모두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특히 당국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더욱 그렇죠. 소송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나 전문성으로 볼 때 이런 앱들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누군가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중 상당수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딸이 휴대폰을 찾을 수 있도록 앱을 이용해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휴대폰을 두고 간 곳에서 불과 몇 미터 이내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놀란 웨슬스가 다른 형태의 스마트 기술,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었다면 그날 웰스가 휴대폰과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그들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을 겁니다. 형사 아버지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아요. 꽤 멋진 일이에요. 좋아요. 그건 옆에 두죠. 다시 말하지만 그 얘기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건 그게 방금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다뤄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이건 큰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해온 큰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란 웨스가 젊은 여성과 이야기하려고 혼아일랜드에 남았던 건가요? 그는 배를 타고 돌아가지 않았나요? 본토로 돌아가지도 않았나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돌아가지 않은 거죠. 맞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브랜든 테이텀 경관이 입수한 새로운 영상이라고 해요. 맞죠? 브랜든 테이텀, 오피서 테이텀 쇼에서요. 그리고 그는 참고로 인종이 자동적으로 놀란에게 일어난 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왔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보트 위에 있는 놀란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놀란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때 보트에 문제가 발생해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고 중요한 오디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견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곧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모든 정황상 놀란 웰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TMC의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그들의 보도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놀란이 혼 아일랜드에 남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명의 목격자가 조사관들에게 배가 떠난 후에도 놀란을 섬에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ABC 뉴스가 입수한 미시시피 해양자원국 경찰 보고서와 일치하며 보고서에는 놀란의 친구들이 당국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 놀란은 신원 미상의 여성과 함께 있었고 그가 섬에 남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영상은 논란이 배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대는 사람들이 그 영상의 타이밍과 견인 회사에 걸었던 구조 요청 전화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사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첫눈에 봤을 때는 이 영상은 논란이 친구들과 함께 그 배에 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의 결백을 입증하는 걸까요? 만약 놀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 일이 반드시 혼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다는 뜻일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네요. 논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혼 아일랜드에서 발생했거나 적어도 그 배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그렇다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논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 일이 그들의 개입이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이 그들의 진술을 다시 한번 겉으로 보기에는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제 잠재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본토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지역을 더 좁혀 놀란 웰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렇죠? 대화가 있었죠. 놀란이 다시 배에 탔는지, 본토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다시 배에 탔는지, 그들이 그를 다시 배에 태웠는지, 그의 시신을 물에 던졌다는 거죠. 저는 그게 타당한 이론이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그를 배에서 보지 못했다면 이게 수사관들이 집중할 부분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수사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개된 내용만 보면 지금 어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수사 초점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세넷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그들은 놀란 웰스를 그의 친구의 보트가 떠난 후에도 섬에서 살아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놀란임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를 아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단순히 키가 큰 흑인 남성을 보고 모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놀란이라고 추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지만 그의 친구들이 떠난 후에 섬에서 그를 살아있는 채로 본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수사의 초점은 오후 4시 15분쯤 이후에 이 젊은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데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살아있는 채로 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제 말은 그 사람이 이 사건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네, 그 점이 정말 흥미롭죠. 그러니까 놀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요.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설령 그랬다 해도 만약 그가 실수로 익사했다면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죠. 그건 정말 타당한 지적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게 궁금해지네요. 잠시 후에 오디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수사당국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훨씬 더 많이요. 지금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놀란 웰스의 마지막 행방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한 잠재적 증인들이 있는데도 그 정보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60명 정도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진술이 공개 기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대배심에 회부될 것이라는 언급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시시피 이 지역의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하려면 대배심이 그 증거를 대배심실에서 처음 듣도록 해야 하고 이전에 공개되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제 오디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봐요. 우리는 혼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빌기 펌프가 작동을 멈췄어요.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앉고 있어요. 모두 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회원이에요. 네, 물이 얼마나 차올랐나요, 선생님?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전에 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 오디오는 미시시피 해양자원부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이 오디오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7월 4일, 물 위에서 벌어진 이 혼란스러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날 우리가 듣는 최초의 오디오 중 하나로 이 그룹과 관련된 보트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던 다급한 순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장난 빌지 펌프 때문이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시점에 논란이 타고 있었던 보트입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영상과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논란이 그 보트에 있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인을 요청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다른 보트가 도와줬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는 정박 중인 보트였으며 사설 견인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친구들은 오후 4시 30분에 혼 아일랜드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누군가 오후 6시에 혼 아일랜드에서 논란을 봤다고 합니다. 참고로 친구들 말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논란을 본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 오디오와 관련된 새 전개입니다. 이 영상과 오디오가 공개됐을 때 나온 이론이 있습니다. TMG에서 향상시킨 오디오의 새로운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배경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죽었어? 논란, 일어나. 논란, 가슴을 확인해. 나는 포렌식 오디오 전문가와 대화했어. 내 뉴스네이션 쇼 제슈에버 라이브에서 로버트 프리드와 함께 이야기했어. 두 버전을 모두 비교했어. 그러니까 WFF 웹사이트에서 얻은 버전과 TMG에서 얻은 버전을 비교한 거지. 그리고 그는 TMG에서 새롭게 향상된 오디오가 다른 것보다 더 길었다고 말했어. 그는 두 영상 모두의 전사본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가 발견한 내용이 여기 있어. 그 전사본들에서 내 분석에 따르면 누가 그 사람 죽었어? 라고 하나요? 가슴을 확인해봐. 논란. 이현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나요? 아니, 그건 많이 왜곡됐어. 원본을 들어도 보정된 오디오를 들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도 그런 종류의 단어를 인식하기가 여전히 매우 어려워. 그리고 우리가 본 전사본에는 그와 비슷한 것도 전혀 없었어. 이제 그는 원본 소스의 오디오를 원한다고 말했지, 맞지? 내 추측엔 당국이 가진 원본인 것 같아. 그는 삭제된 부분이 있었다고 했고 오디오 생성 과정을 궁금해했어. 이 영상에서도 삭제 처리된 부분이 들리고 나는 그에게 예를 들어 삭제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같은 게 삭제될 때 배경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어. 그래서 알다시피 계좌번호 등이 공유됐었지. 그래서 그는 원본 영상을 원해. 그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어해. 매트,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저는 원본 영상을 여러 미디어 사이트에서 재생된 대로 들어봤어요. 그리고 음질이 향상된 것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배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요. 몇몇 단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욕설과 오 맙소사 같은 말도 들려요. 어떤 사람들이 들었다고 믿는 말들이 실제로 나왔는지는 저도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소리가 너무 왜곡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소음을 뚫고 배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에겐 충분한 정보가 없어요. 적어도 저는 공개된 녹음만으로는 배경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 수 없다고 느껴요. 그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은 이거예요. 누군가 긴급 구조를 요청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들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째, 논란이 어떤 비상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곤경에 빠졌다면 그 내용이 무전교신에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탑승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었다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화를 하겠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물론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 현장을 조작할 때 이런 일이 이상한 게 아니군요. 범죄를 은폐할 때 범죄 현장 조작의 일환으로 911에 전화를 거는 것도 흔한 일이라는 거군요. 하지만 그런 일은 보통 계획적인 살인사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냉혈하고 계산적인 행동이죠. 우리는 대략 6명가량의 19살 안팎 남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이 엄청난 범죄적 정교함이나 냉혈함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전환 신호를 연출했다면 저로서는 매우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배경에서 어떤 범행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고 있거나 막 벌어진 상황에 그들이 녹음으로 남는 전화를 일부러 걸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더욱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것이 7명 정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음모라면, 즉 놀란 웰스에게 범행이 가해졌고 그중 1명 이상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침묵의 음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제 말은 심지어 치밀하고 악질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직범죄 집단이라 해도 연루자가 많아질수록 누군가가 입을 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범죄 집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노란에게 저질러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침묵의 공모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그것도 앞으로 더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른 전개를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ABC와 같은 언론사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7월 5일에 미시시피 해양자원부에서 예비 정보를 담아 발송한 문서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날 목격자들은 당국에 노란이 혼 아일랜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그들의 진술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놀란 웰스 찾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보고서의 일부였습니다.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사와는 어떻게 연결되죠? 저는 그런 종류의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만취 상태가 되면 누군가가 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하게 취하면 자신을 돌보기가 더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목격자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그가 취한 것처럼 보일 만한 행동을 하는 걸 본 건가요? 그들이 바로 앞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본 건가요? 그들이 말하는 그 술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정말로 놀란 웰스인지 확실히 알고 있나요? 아직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이 많고 우리는 피해자 비난처럼 보일 수 있는 어떤 말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7월 4일 주말에 혼 아일랜드에 나가 있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술을 많이 마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 중 다른 이들은 모두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독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맞죠? 저희가 보도한 대로 이 독립부검은 이 부검의에게 전달된 시신의 상태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주 검시관이 목이나 인후의 일부를 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추가 검사를 위해서 또는 외상이나 익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성 검사가 핵심이 될 거죠. 맞죠? 그게 저는 궁금한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독성 검사는 놀란 웰스의 몸에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젊은 남성이 왜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한 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닙니다. 익사와 관련된 상황을 다룰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밀려 들어간 건가요? 술에 취해 있었나요? 누군가 그 사람을 밀어넣은 건가요? 누군가를 억지로 물에 눌러놓았나요? 어쩌면 어떤 물적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패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죠? 저는 가족들이 답을 얻길 정말 바랍니다. 정말로요. 어떤 식으로든 가족들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매트 어바인,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제시.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과 MBC 피콕에서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려면 X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세요. 제뉴스 네이션쇼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 금, 동부 기준 밤 11시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